자,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에요. 그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듣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고 얘가 왜 답이 아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문제도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맞췄다 못 맞췄다, 나 이거 아는 문제인데 모르는 문제인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요게 문제집을 만들 때 철칙 중에 하나가 복원된 문제는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복원된 문제를 많이 집어넣으면 이게 문항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있어 보여요. 멋있죠.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페이지 수를 늘리면 나도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출판사도 이득을 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는데,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이 복원된 문제는 제가 복원을 해봐서 아는데 문제하고 답하고밖에 복원이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교수님들의 생각과 어떤 뭐 유추한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내용이 시험에 나왔다는 거를 제외하고는 별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무슨 기출문제입니까? 그게 저거 이제 그냥 소위 말해서 풀어볼 만한 단원별 평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옛날에 무슨 뭐 2014년, 2016년 뭐 이런 문제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복원된 문제는 의미가 없다. 물론 이 중에도 복원된 문제가 있어요. 2017년 하반기 같은 거. 그거는 내가 직접 시험 보러 가서 복원한 거. 나는 나를 믿으니까 일단. 그래서 그렇지만 그 지문을 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하반기 문제부터 올해 2022년 문제까지 공개된 문제의 지문은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걸 지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다시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왜 틀렸는지 또는 왜 맞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저랑 같이 문제 푸시다 보면 알아요. 왜? 계속 문제들이 비슷한 지문들을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 와중에도 그 내용을 벗어나는 지문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맨날 똑같은 문제만 만드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존에 나왔던 지문들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또 뽑아낼 수 있느냐, 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뭐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 이게 답이 몇 번이다 이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다음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문제를 만든다면 어떤 내용을 건드릴까?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하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걸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고, 그 내용 설명 위주로 갈게요. 이게 또 법규랑은 다른 게, 여기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 위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그 주어진 시간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 풀어드리지는 못해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딱 보는 순간에 답이 바로 나오는 거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화점의 정의라든가 이런 거는요, 그걸 모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그걸 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각설하고 그냥 바로 문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일단 9번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얘를 1번 문제, 요거 1번에다가 9번이라 참 미안해요. 9쪽에 1번 문제인데, 내가 얘를 1번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일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파라핀계 탄화수의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그러면 파라핀계 탄화수 화합물의 안전연소 반응식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옳은 거 하나를 빼고는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에 두 가지는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점이라면. 자, 두 가지 뭐? 일단 메탄은 외우고 있지 않아요? 1212. 그 다음에 프로판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1534. 맞습니까? 1534. 그래서 그 두 개 정도는 외우고 있을 거란 말이죠. 나머지 두 개를 한번 보시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다 달아놨어요. 그런데 요 지금 네 가지 있죠. 메탄이 일단 정답이에요. 답은 1번이고요. 에탄, 프로판, 부탄인데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모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것만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해주시나요? 다 해드리진 않아요. 어차피 요거 하나씩 나올 거니까 그때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1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연습을 좀 한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요, 여기 있는 화학식 어떻게 뽑아내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모르신다면 개별적으로 들고 와서 질문해야 되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우리 기본소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 있지? 그거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번은 일단 여러분들이 꼭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라. 얘가 1번에 집어넣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냐면 이게 프로판 완전연소 반응식인데, 이게 그거죠.
1, 5, 3, 4 맞습니까? 그럼 1, 5, 3, 4라고 하는 게 뭐냐? 1, 5, 3, 4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로판 하나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는 5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했어. 1, 5, 3, 4라고 하는 숫자가 뭐죠? 분자수비거든요. 몰수비. 그런데 기체의 경우에는 그게 그대로 다 뭐가 된다 그랬죠? 부피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세제곱미터를 연소를 시킨다? 그럼 1대 5기 때문에 5세제곱미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밑에 나와 있는 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가 3번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거는 2019년 문제, 그리고 뒤에 거는 2021년 문제인데 한번 한 2년 간격으로 이렇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푸는 거는 이게 더 쉬웠을 겁니다.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4번 문제 볼게요. 자, 메탄하고 프로판은 우리가 많이 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부탄인데, 자, 부탄은요, 참고로 여러분들 부탄이 아니라 뷰테인이라고 나올 확률이 있어요. 뷰테인, 알겠습니까? 이게 그냥 제가 이제 문제풀이만 들어가면서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걸 또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 이게 별로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모른다고 할까봐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파라핀계 탄화수 약간 과학 내용인데 이게 알칸 계열이다. 예를 들어서 탄소가 하나부터 시작하면은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까지 뭐라고 불렀냐면 메탄이라고 불렀죠. 자, 그리고 C2H6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에탄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C 3개에 H 8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프로판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탄소 4개에 수소 10개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부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때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알칸 계열이라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탄화수소 중에 소위 말하는 포화탄화수소. 근데 이게 독일어식 발음이에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라고 하는 게 독일어식 발음인데 이게 요즘에 영어식 발음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어디서 깜짝 놀랐냐면 우리 가장 최근에 본 공개된 시험 문제가 뭡니까? 소방안전교육사 문제예요. 8월 달에 본 거. 거기부터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 부탄을 부탄이라고 안 하고 뷰테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알칸 계열이 뭘로 바꿨냐면 알케인 계열로 바뀌었거든요.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이 뭔데요? 이게 영어식 발음이에요. 근데 요즘에 학계는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 쓰는 모든 발음을 다 영어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어린 친구들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배웠을 거야. 메탄이 아니라 메테인,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다른 거 안 나와. 왜냐면 이거 말고 뭐 알카인, 아인 계열도 있고요. 그러니까 에인이 아니라 아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게 우리 저게 그 탄화수 계열에서 안 건드려. 우리 이것만 보통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혹시 시험 문제에 메테인이라든가 얘도 에테인인데 이건 우리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요번에 에테인이라고 나왔었고 이게 에탄이거든 사실은. 그리고 프로판 같은 경우는 프로페인. 그리고 요거 이제 뷰테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요대로 푸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 풀이 과정하고 상관이 없지만 뭐 약간 논외의 내용이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당황해서 틀렸다라고 하시면 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한번 정리 좀 해보시고요. 얘는 그냥 부탄으로 나왔어. 이건 왜냐면 1월 달에 본 거거든. 요 간부부생 시험이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그냥 부탄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 부탄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걸로 외우신 분들은 분명 이럴 거야. 이상하다. 나는 이거 1하고 6.5로 외웠는데 얘는 왜 2하고 지금 다른 건가 보다 이렇게 한다? 원래 이게 맞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그 1하고 6.5를 또 안 써먹을 수는 없어. 내가 그 두 가지를 언제 써야 돼,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부탄을 완전 연소 반응을 시킬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 이걸 완전 연소시키면 자, 잘 보십시오. CO2하고 HO2 두 개 다 해드릴게요. 어차피 뒤에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만약에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어. 몇 번처럼이냐면 5번처럼 나와 있다고 치자. 5번이 바로 이거거든요. 소방안전교육사 문제. 자, 20도씨 1기압에서 뷰테인 가스 3몰을 완전 연소시켰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만들어야 되거든. 이렇게 식을 세워서 만들 땐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제일 편한 거. 기준값을 1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얘를 1로 놓고 풉시다.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몇 개예요? 탄소가? 4개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과감하게 4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 몇 개입니까? 10개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과감하게 5를 쓰라 그랬어요. 맞죠? 자, 여기부터 여러분들 짜증난다. 자, 4 곱하기 2니까 몇 개? 8개. 5 곱하기 1이니까 5개. 8개에서 5개 더하면 13개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13개인데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13이 되냐 이거잖아. 그지?
6도 아니고 7도 아니죠. 6.5입니다. 맞습니까? 해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6.5가 되는구나 이거였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문제는 그게 아니야. 왜? 원래 화학 반응식은요 절대로 소수가 나오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써먹으려고 이렇게 만든 거지, 실제 원래 화학 반응은 항상 이 앞에가 얼마로 갑니까? 이걸 만들기 싫어서 여기가 2로 간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우리 시험에 부탄도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맨날 메탄 프로판만 지겹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부분석 시험에서 이거 한번 다뤘으니까 메탄이나 에탄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2로 곱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엄두가 안 날걸? 왜? 그냥 2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걸 갖다 풀 거란 말이지. 맞습니까? 그럼 그냥 이대로 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자, 이거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 쓰세요. 탄소 몇 개입니까? 8개. 몇 개입니까? 그렇죠. 20개가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그럼 쓰는 거지. 자, 그 개수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앞에 얼마가 되는 거야? CO2는. 이것도 쓰면서 갈게요. 이게 덜 헷갈리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 8개니까 그냥 바로 8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0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10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니까 16개에 10개니까 26개잖아. 그지? 그럼 26개면 여기 얼마가 들어가면 돼? 13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 덧셈 틀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눈높이나 구문 이런 거 하시라고. 알겠습니까? 덧셈 틀린 거까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 3개 더하시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였다고. 알겠습니까? 요거 이해되나요? 이거 더하시오라는 게 보통 고등학교 내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왜? 못 찍게 하려고. 뭐 대충 막 숫자 찍는 애들 있으니까 더하시오라 그러면 이거 엄두가 안 나거든. 찍을 엄두가. 특히 주관식 이런 거 써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야 이게 무슨 고등학교 내신 문제처럼 나올 수 있을까라고 우리 아침 모의고사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기 모의고사 이런 게 있었어. 단원별 모의고사, 나중에 그 보는 모의고사에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게 있었는데 똑같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간보고생 문제를 더 잘 맞추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와 적중했다라고 했는데 눈물을 머금고 다 지웠죠. 왜? 적중한 문제는 기출문제로 넘어가는 거고 거기는 예상 문제니까 다른 물질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2로 주어지면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채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다면 이 방법도 괜찮다는 뜻이죠. 알겠나요? 그럼 왜 괜찮으냐? 4번은 이런 식으로 하시고 바로 5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5번을 봤더니 이제 이걸 우리가 써먹는 문제가 나온 거죠. 20도씨 1기압에서 뷰테인가스 3몰을 완전 연소시켰대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 완전 연소식을 이렇게 쓰겠죠. 요 위에 있는 것처럼. 맞습니까?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부탄 하나를 완전 연소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산소가 6.5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몰이 아니라 몇 몰을 연소시켰죠? 3몰을 연소시킨 거야. 그러면 곱하기 3일 거 아니야. 여기도. 맞습니까? 해서 얼마냐면 19.5몰에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19.5몰의 산소가 필요한 거. 왜냐면 3배가 증가됐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됐나요? 그래서 이게 답이 19.5몰이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 문제 좋지. 내가 원하는 그 문제다. 이런 스타일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공기량. 공기량 물어봤습니다. 근데 공기량인데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발한 방식 있잖아요. 안 될 땐 여러분들은 그림을 써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별다른 나있나 그 얘기가? 단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는 21%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론 공기량을 딱 항상 뭐가 필요했지? 이 비례식이 필요했잖아요. 그죠? 근데 비례식 그러니까 식 세우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 그림으로 개발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방 안에 공기가 100인데 그 안에 산소가 얼마 들어있다고? 21만큼이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산소는 얼마라고요? 19.5잖아. 19.5만큼이 들어가 있는 뭐가 필요한 거야? 산소가 필요한 거지. 이거 비례식으로 세우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잘 만들더라. 자, 몇 대 몇이야? 100대 21은 x 대 19.5. 왜냐면 이 그림을 그대로 식으로 세우면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21x는 1950이 나오는 거고 이거 대략 계산해 주니까 얼마가 나오던가요? 그렇죠. 이거 내가 안 해봐서 그래. 92.86몰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92.86몰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 물론 공식도 있어. 이게 뭐 21분에 100 곱해줘도 되긴 돼요. 근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쉽게 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눗셈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방안전 교육사 시험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이론 공기량 계산하는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 문제는 소수점도 적당히 풀 수 있고 식도 세워야 되고 되게 많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알겠나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5번 문제는요. 요 정도로 여러분들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이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 문제는 뭐 복원된 문제긴 해요. 요게 이제 2018년도 상반기 기출 문제라서 솔직히 뭐 이게 정확하게 복원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복원이 잘 됐을 확률도 있어요. 왜냐면 오히려 이런 게 기억이 더 잘 나거든, 복원하실 때. 뭐라고 하면 되냐면 그냥 뭐 이런 게 나왔어요라고 물질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 식은 교수님들이 만들었겠지. 근데 이 문제는 핵심이 이거였다. 자, 연소 반응, 이게 문제는 이 식이 지금 맞나요 틀리냐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걸 보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야, 여기 뭐 잘못된 거 있나 보다. 숫자 잘못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 뭐였을까? 단순하게 자, 연소 반응은 빛과 발열을 동반하는 산화 반응이야. 그런데 산화 반응 중에서 연소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혹시 연소 반응 아닌 게 뭐냐 이거죠. 근데 연소 반응은 산화 반응이면서 발열 반응이거든요. 그럼 이 중에 불에 안 타는 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탄소 불에 타요? 당연한 얘기라고 있잖아. 질소는요? 흡열 반응이죠? 그 답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 혹시 이게 물질이 뭔지 아니? 이거 그냥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식 자체는 다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암모니아는요 엄청 잘 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에 타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아나소는 인화성 있죠? 그 답은 2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인데 이거는 요거는 따로 안 할게요. 이거는 우리 저기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있지? 식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세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거를 푸른 걸로 대신 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건 메탄이잖아. 그죠? 그냥 간단하게 비례식 세우는 거 알려드릴게. 이거잖아. 저기 공기 중에 산소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21%라고 되어 있지. 이것만 알려드릴게. 근데 메탄이 완전 연소하는 거잖아. 그죠? 분명히 메탄은 우리가 기준 1로 잡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그때는 산소가 얼마 필요하다? 이만큼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산소 구해라 이거야. 이거 지금 비례식으로 세우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비례식으로 세우면 100대 21이라고 하는 건 x 대 2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나올 거야. 21x는 결국 다 해주네. 그지? 200이라서 x는 얼마? 대략 9.5배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 문제의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요 비례식 세우는 것만 할 줄 알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대부분을 이제 잡아먹을 문제가 8번 문제죠. 이거 언제까지 해줘야 되나 싶기는 해요.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8번 알죠? 어려운 거. 예, 이거 넘어갑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거 아니야. 야, 어려운데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해줘야지.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릴게. 만약에 혹시나 현실 문제에서 얘를 만나잖아? 실전에서 얘를 만나잖아? 어떻게 할래요? 체크하고 일단 넘어가세요. 알겠습니까? 딱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왜 견적을 내본다 그러잖아. 보는 거야. 800도 1기압 황 1kg 공기 중 완전 연소.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산화황 발생량 값을 봐.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자. 이게 승리자야. 이게 승리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가감하게 넘기고 나서 문제 다 풀어. 막 그때는 이제 영어 있었으니까 영어도 풀고 쫙 푼 다음에 값을 보자. 아이고 이거 5분 남았네. 자 풀어보자. 5분 동안 깨작깨작 에이씨 모르겠다. 뭐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겠지. 문제 틀리겠죠 보통은. 틀렸지만 됐어. 다른 거 다 맞았네. 합격. 요게 승리자였어. 알겠습니까? 근데 보통 공부 어설프게 한 친구들은 이게 자기가 풀 수 있나 없나도 감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매달려서 끙끙거려. 뭐지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한 20분 보내. 그러다가 이야 풀었다 그러면서 3번 이러면 또 틀리지. 근데 나머지는 하나도 못 풀었잖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요. 버리는 자가 승리자. 내가 그 얘기를 했지. 이 문제 그지같이 낸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푸느냐 그랬더니 우리 저기 그 다른 학원에 있는 한국사 교수님이 글쎄요. 그거를 풀어야 될 건지 넘겨야 될 건지 그걸 아는 것도 실력 아닐까요? 그런 실력 있는 학생들을 찾으려는 문제가 아닐까. 발상의 전환? 일리가 있더라고. 알겠습니까? 내가 이걸 풀 수 있냐 없냐를 파악하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딱 앞으로 계산 문제 풀다가 이건 내가 도저히 못 풀겠다. 다 못 풀면 안 되겠지 물론. 거기 솔직히 말해서 최소 산소 농도 계산 그런 거 풀 수 있었어야지.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 견적 안 나온다. 더군다나 이거 이상기체 이거 혹시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아니야? 그럼 일단 넘어가는 게 승리자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 무슨 문제를 넘어가는 애가 승리자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문제 잘못 냈다는 거야. 문제 자체는 진짜 멋있어요. 이 문제는 정말 최고. 이거 낸 사람 정말 멋있어.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쁜 게 아니야. 이 정도는 좋은 문제야라고 했던 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야. 문제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왜 욕을 먹을까요?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얘는.
시간 안에 못 풀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안 해드릴 순 없죠. 왜냐하면 또 이런 거를 또 풀어달라고 막 기대가 차가지고 학원에 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 해드릴 순 없죠. 그런데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하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서 좀 할게요. 자, 이 문제도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머릿속에 거의 외워졌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20도씨 일기압 아닌가? 잠깐 맞죠? 800도씨 일기압이죠. 자, 800도씨 일기압이죠. 800도씨 일기압이죠. 자, 800도씨 일기압에서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황 1kg이다. 황 1k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황. 자, 이거 잘 문제를 새겨서 봐야 돼. 이산화황이다. 이산화황의 발생량을 구하는데 이게 또 세제곱미터다. 여기서 학생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때 발생되는 이산화황의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단 황은 황의 원자량은 얼마래요? 32.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다. 뭐 이런 정도로 좋습니다. 자,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상기체로 가정한다. 자, 제가 예전에 이제 문제풀이만해서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계산문제 특강에서도 이상기체로 가정한다는 말을 왜 줬을까? 그 얘기는 이건 이상기체로 봐야지만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야. 근데 굳이 이상기체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쓰려면 이상기체여야만 그 식이 성립된다. 근데 굳이 이렇게 토를 달아놨다는 얘기는 그 공식을 쓰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공식을 가져오면 되는데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공식 어떻게 되죠? PV는 nRT 남았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뭐냐? 공식은 잘 외우죠, 여러분들이. PV는 nRT, PV는 nRT. 이건 10번만 읽어봐도 입에 와서 박힌다? PV는 nRT. 그럼 PV, nRT가 서로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P가 뭐죠, P? 프레셔. 맞습니까? 프레셔이기 때문에 요거는 압력. 그죠? 자, V는 내가 말씀드렸지, 뭐라고? VP. 맞습니까? VP. 진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 근데 그렇게 외우면 편해. 내가 중학교 애들한테 보통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 V잖아. VP 이렇게 외우시면 돼. 보통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절대 안 까먹어. 사실 볼륨이지, 볼륨. 그래서 이게 부피라고 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부피가 되는 거고, 자, 이게 n이 뭡니까? n. 몰수입니다. 몰수. 이렇게 몰수라고 하는데 부담스러우시면 이거 분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r이라고 하는 건 기체상수 값이거든. 이 상수 값이야. 이거는 주어져야 돼, 원래. 근데 이 문제는 안 줬죠. 그래서 이 문제 못 푼다는 얘기야. 이미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체상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이거를 위해서만 따로 외웠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곱하기 t라고 하는데 이 t가 무슨 온도입니까? 이게 절대 온도죠. 이걸 일단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씩 때려잡을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압력이죠? 다행이다. 얘가 일기압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피인데 부피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세제곱미터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세제곱미터도 벌써 골 때리는 거. 원래 이거 리터거든 지금. 하여튼 이상한 거지.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거야. 자, 그 다음에 몰수인데 이걸 조심해야 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딱 막혔어요. 거의 막힌다.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황을 이용해서 이산화황에 이걸 구하는 거라고. 맞습니까? 그럼 얘만 가지고는 절대로 못 구해요. 결국은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란 얘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황을 완전 연소시키잖아. 그럼 뭐가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이것도 또 사연이 있어. 아니 씨발 어떨 때는 플러스고 어떨 땐 마이너스고 따지더니 얘는 왜 안 따져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어떡하지? 뭐 외우면 좋겠지만 이런 느낌도 있어. 이것도 이제 계산문제 특강에서 말씀드린 건데, 황이 비금속이죠. 얘도 비금속. 둘이 같은 그 족에 있는 애들이다. 마이너스 2족. 얘도 2 마이너스, 얘도 2 마이너스야. 원래는 이건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따지느냐? 비금속 계열이지. 이럴 땐 그냥 공유 결합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결합해서 얘가 되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S하고 O2하고 SO2 됐다? 어때요? 맞아요. 건드릴 게 전혀 없어요, 얘는. 알겠습니까? 그럼 건드릴 게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앞에 전부 다 1이 써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어떻게 결합한다는 거야? 1대 1대 1로 결합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비인데? 분자수비. 알겠습니까? 분자수비가 1대 1대 1이야. 그 무슨 얘기냐면 얘 1몰하고 얘 1몰이 결합을 해서 얘가 1몰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야, 씨발, 그럼 1몰이면 어떻게 결합하는 거야 도대체? 그때 이게 또 등장한다. 전혀 막막할 때는 이걸로 하면 돼. 우리 어차피 질량하고 이제 뭘 따져야 돼? 몰수와 질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고. 맞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막 뽑는 게 아니라 이거 애초에 볼 때 제가 뭐 하라고 했어. 이것도 계산문제 특강에서 알려드린 거 있지? 자, 이렇게 원자량 딱 주어지면 머릿속으로 뭘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원자량의 개념이 그거야. 1몰게 모아놨을 때 질량에서 g자만 뺀 거라 그랬지.
역으로 말씀드리면 딱 받는 순간에 1몰 몇 그램? 32g. 이거 얼마? 1몰이 16g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 S가 지금 1몰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몇 그램? 32g이야. 32g인데 O2 1몰이거든요. O가 16이니까 O2는 얼마겠어? 32다. 그럼 이것도 32g이야. 여러분 혹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이거 32, 30은 얼마일까? 64가 돼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거 다 더해보면 64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해서 만들어진 게 64g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근데 너 몇 킬로그램 썼다고? 이거 1kg 태웠다며. 그럼 이산화황은 얼마가 만들어져? 그렇죠. 2kg이 생성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뭘 알았냐면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얼마라는 거 알았어? 2kg인데 계산할 땐 g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다 알아야 돼 지금. 이걸 표준 단위계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는 거면 질량이 2000g이 되는 건데 됐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뭐 구해야 되는 거야? 몰수 구해야 되는 거야. 몰수 맞습니까? 이거 우리 몰수 구해야 되잖아. 아 지금 막 들려 환청이. 쓰다가 펜 집어던져. 아 포기. 분명히 그런 친구도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자, 몰수 계산을 공식 있죠? 근데 몰수를 따로 준 게 아니잖아. 뭐만 줬어? 분자량하고 질량만 줬잖아. 그때 몰수 공식이 어떻게 되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이산화황. 자, 이산화황 같은 경우에 이산화황의 분자량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SO2잖아. 그치? S 플러스 O 플러스 O니까 얼마 분자량? 64. 그럼 계산해보자. 는 64분의 질량 얼마죠? 2000g. 이게 풀수록 어이가 없어 죽겠네. 그래가지고 요게 몰수가 몇 몰이 나온대? 이게 31.25몰이 나온대.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구했어요? 이거 구했다. 31.25몰. 됐습니까? 그리고 기체 상수 값이 얼마? 0.0823. 너무 길어. 0.082 대략. 그래서 여기는 0.082 됐어요? 곱하기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해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1073 켈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더해줍니다. 1073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 같으면 펜 던지고 그냥 찍었을 거야. 이걸 언제 계산하고 앉아있냐? 계산기도 없는데. 그리고 참고로 계산할 때 이렇게 곱하시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차라리 이렇게 곱하신다면 이걸 곱하세요. 해도 오래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죽어라고 계산한 게 아니라 나는 계산기를 두드려봤지. 미안합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려봤지. 그럼 얼마 나옵니까? 2749.5리터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세제곱미터로 바꾸는 거 알려드렸죠. 제가. 우리 이거 옥내소화전 할 때 하지 않았어요? 동그라미 3개만 날리라 그랬잖아. 그치? 뿅뿅뿅 이렇게 앞으로 가면 얼마가 나와? 2.749 나오는데 두 자리에서 반올림 해버리면 얼마가 나와? 대략 2.75 세제곱미터가 나오더라 해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값수 보자. 좀 헷갈리실까봐.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지금. 이거를 1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이제 맡기기 시작했느냐 잘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정리 좀 힘드시겠죠. 잘 봐요. 첫 번째, 일단은 이렇게 조건을 줬죠. 근데 이상기체 상대방정식 갖다 풀어야 된다. 그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하나씩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집어넣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압력은 다행히도 1이야. 아, 이건 다행이었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부피야. 그럼 여기 이제 부피만 남습니다. 그죠? 자, 몰수를 구해야 되거든. 이 문제 최고 어려웠던 점. 그냥 여기다 이산화황의 몰수를 줬으면 너무너무 고마워. 이때 이산화황은 몇 몰이다. 그게 아니야. 과학에 관한 연소 반응식 모든 내용을 갈아 넣어가지고 구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S하고 O2가 결합해서 SO2가 됐어. 몰수는 1대1 대 1이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럼 질량도 1대1 대 1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항상 몰수랑 만약에 이걸 분자량을 주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구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우리는 1몰의 질량을 알거든. 얘가 황이 1몰이 32g이라는 걸 알고 O2가 1몰이 32g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SO2도 구해보면은 얘는 64.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질량이 2배가 나오더란 얘기야. 그 서로 질량비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몰수비를 가지고 원자량 이용해서 질량비 뽑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1대1 대 2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았어? 이산화황이 2kg, 2000g이 있다는 걸 안 거라고 지금 알겠습니까?
그럼 그거 갖다 뭐 할 건데요? 뭐해? 지금 이산화황 몰수 구해야 되잖아. 근데 몰수는 어떻게 구해? 분자량분의 질량이래. 근데 이산화황의 몰수를 분자량을 알아요. 64. 질량도 알아요. 2kg이래. 2000g. 해서 31.25몰이 나왔지. 31.25몰부터도 벌써 짜증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못 풀어. 이게 기체상수 값인데 0.082. 이건 줬어야지. 솔직히 나는 생각은 이건 줬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어차피 계산 복잡할 텐데. 한 0.08 정도로 줬어야죠. 난 그게 속상하다는 거야. 이거 0.08이라고 줬다고 칩시다. 그리고 절대 온도도 얼마야? 야, 이것도 한 27도 정도 주던가. 300켈빈 딱 떨어지게. 근데 그것도 아니야. 1073. 그래놓고 이걸 곱하래. 그러니까 2749.5가 나왔어. 씨발 답이 없네. 그럼 제일 비싼 거 찍어서 4번이겠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항상 풀이는 해드리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교수님들도 어떻게 풀어주는지 모르겠는데 풀이 방법은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어요. 별반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얘는. 그러면서 분명히 이거 풀어주면서 계속 화를 낼 거야. 교수님들은. 왜? 알아요. 일단 이걸 해주는 순간에 이 중에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한 3분의 2 이상은 포기 일단. 언제 끝나 다른 거나 풀어주지 이러고 있을 거고 한 3분의 1은 열심히 따라오지만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시험장에서 만나면 그냥 찍어야지. 그러니까 알려주는 사람도 힘이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여기서 건질 거 몇 가지만 해봐. 다 풀으라는 게 아니라 일단 요거 구하는 거 연습하세요. 이건 언젠가 써먹어도 써먹으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분으로 공부하세요. 이거 원자량 분자량 주어지면 이게 1몰의 질량이라는 거 이거 아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써먹는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보다 좀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하는 것도 좀 연습하세요. 이거 가지고 질량비 뽑아내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부분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부분 연구한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조합이 되면 이 한 문제가 딱 완성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는 가능한데 뭐 이거를 제가 막 수술수술 풀으라고 강요는 안 드릴게요. 왜? 이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식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버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게 이럴 때가 제일 속상하거든. 학생들한테 왜 이걸 버려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게 되게 속상하긴 해요, 사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8번 문제는 4번이요. 그때 안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좋습니다.